무거운 발걸음으로 남자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아들의 집입니다. 잡는다. 닦은 잡은 것 같은데. 여전히 그날의 흔적이 서늘하게 남아있는 장소에서 아버지의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지는데요. 우리가 뭐 어떻게 죽었고 맞아 죽었고 뭐 이거는 보고 알아야 되잖아요. 진실을 모르니까. 사건은 지난달 14일 가족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달 동안 안에 무단결근이라 관리회사에서 이제 직접 사람이 왔어요. 경북 김천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던 아들 민우 씨가 느닷없이 잠적을 했다는 겁니다. 전에 없던 행동에 가족은 곧장 그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5시 반에 엄마한테 전화로 나 이제 퇴근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이후로 연락이 계속 안 된 거죠. 분명 11월 12일 저녁까지는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는 민우 씨. 불길한 예감에 가족들은 직장 동료와 함께 민우 씨가 사는 오피스텔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을 많이 두드리고 와요. 벨도 많이 눌러보고 했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이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고 열쇠집에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문을 열려고 해봤는데 강제 개방을 하려던 바로 그때 그런 찰나에 길이 와가지고 뭐라고 연락이 왔던 거예요? 내가 거기 없는데 문을 왜 뜯어? 민우 씨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문을 왜 뜯어? 부산에 있어. 바람 좀 쐬고 올게. 핸드폰 고장 서비스 가야겠어. 그래서 PC 쓰고 있어. 휴대전화가 고장나 통화가 되지 않는다고 한 민우 씨는 머리를 식히고 오겠다며 회사에도 일주일 동안 휴가를 신청했다는데요. 그냥 쉬러 가는 줄 알고 당사실을 그렇게 한 거예요. 저 엄마한테도 하고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점심시간에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다니던 저를 찾아 스님을 뵙고 오겠다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상세한 여행 계획을 알려주며 가족들을 안심시켰다는 민우 씨. 통영도 가려고. 스님 뵈려고. 배표야. 하지만 지난달 19일 곧 울릉도행 배에 오를 거라는 얘기를 남긴 그는 다시 사라졌답니다. 가족들의 걱정이 커져가던 그날 밤 또 한 통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발신자는 경찰이었는데요. 입구에 9시, 10시 가까이 엄마 전화로 아빠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지금 가족들하고 빨리 김천으로 와달라.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얘기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울릉도에 간다던 민우 씨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살해당했다는 겁니다. 사망 원인은 흉기에 의한 과다출혈.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숨진 시기입니다. 검안수 기준으로 보면 12일이잖아요. 추정이.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왔잖아요. 행세를 하면서. 민우 씨의 목숨을 빼앗고도 태연히 아들 행세를 하며 가족을 농락했던 남자. 그의 정체는 32살 양 씨였습니다. 피의자 아버지가 신고한 겁니다. 아들 자살하려고 한다고 우리 형사가 긴급 출동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명 도구나 증거물 확인은 되고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이거를 들이미니까 자백하더라고. 살인을 한 건 맞는데 자기는 우발적으로 뭐 그랬다 주장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저 동선하고 실태 분석해가지고 보니까는 계획 범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양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연히 추위를 피하려 오피스텔을 찾았다가 민우 씨와 시비가 붙었고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는 건데요. 우발적으로 다툼에서 싸웠다. 집안에 있는 칼로 찔렀다 라고 했는데 저희 집에는 칼이 없거든요. 그걸 보고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의심을 하고 있는 찰나였는데 메일에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난 쿠폰 쓰지 않거든요. 사건이 벌어진 지 나흘 뒤 숨진 민우 씨의 이메일 계정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가입한 양 씨. 그는 초강력 세정제와 청소도구 그리고 공업용 포장 랩을 민우 씨의 집으로 주문했는데요. 바지 부위하고 이렇게 머리 쪽으로 이렇게 전체 일부만 랩으로 싸놨더라고요. 범행의 흔적을 지우고 시신을 은폐하려 했던 남자. 그는 대체 숨진 민우 씨와 어떤 관계일까? 만난 적도 없고 아는 적도 없고
그것을 이해 못하겠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잔인하게 했는지 그것을 이해 못하겠어요. 유족들은 바로 이 점이 답답하답니다. 도무지 두 사람의 접점이 없다는 겁니다. 피의자 양 씨는 어떤 사람일까? 우린 그가 과거에 근무했다는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남자에 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잘 다니는 친구가 저거 살인사건 났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깜짝 놀랐죠. 지내는 데는 큰 문제 없었거든요. 그냥 뭐 평범했어요. 특별한 점은 없었답니다. 다만 그에겐 주목할 만한 가정사가 있었다는데요.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그래가지고 간병한다고 회사에 좀 많이 못 나왔죠. 직원들끼리 모아서 한 200만 원씩 병원비 쓰라고 그렇게 했고 사장님도 한 1000만 원 정도 한 것 같고 아버지 아프고 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사장님이 회사차 이용하게끔 그냥 편의를 봐주신 거고요. 우린 같은 얘기를 그의 지인에게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정이 엄청 안 좋은 상태에서 8일날 오랜만에 김천에서 만났는데 제 친구가 돈도 지어주면서 이걸로 밥이라도 사 먹으라면서 양 씨가 허름한 행색으로 지인들이 사는 경북 김천에 찾아온 건 사건 발생 4일 전. 다음 날도 그 친구랑 서로 만나가지고 놀고 이제 간다고 그렇게 보냈는데 근데 이제 안 가고 김천에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음 날 경기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던 양 씨가 향한 곳은 민우 씨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었는데요. 양 씨는 연고도 없다는 이곳을 대체 왜 찾아왔을까? 그런데 민우 씨가 숨진 뒤 가족들은 양 씨의 행적에 관한 또 다른 흔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을 해보라고 했어요. 거래가 나오더라고요. 민우 씨의 마지막 모습이 확인된 건 11월 12일 오후 5시 50분. 그가 살해당한 시각은 2시간 뒤인 저녁 8시 무렵이었는데요. 문제는 8시 21분부터 숨진 민우 씨의 카드가 사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택시를 탄 양 씨가 범행 직후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병원이었는데요. 혹시 투병 중이라는 아버지가 이곳에 입원 중일까요? 우린 해당 병원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11월 10일 예. 오늘 먹는데 결제했을까요 그럼? 왜 있네요. 민우 씨의 신분을 이용해 병원 결제를 했다는 양 씨. 그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범행 중 다친 손을 치료하기 위해서였다는데요. 우린 한 온라인 게임에서 양 씨를 만난 적이 있다는 승태 씨로부터 또 다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위중하셔서 뭐 중환자실 왔다 갔다 한다는데 저희 게임 안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 없었고 저희하고 뭐 3박 4일로 MT를 갔으니까 말이 안 되죠. 저희는 정말 하루에 2시간 자고 게임 풀로 돌리고 저희는 뭐 육성하는데 예를 들면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라면 저는 그걸 한 달 안에 해냈어요. 그 뒤에 이제 소식이 아이템을 해킹을 해간 거예요. 계정 공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계정을 들어가서 아이템을 갈취를 했고 금액으로는 돈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잠도 자지 않으며 게임에 몰두했다는 양 씨. 지인의 계정을 해킹해 아이템을 판매하기도 했다는 그는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는데요. 승태 씨가 최근 전해 들은 양 씨에 관한 소식은 돈에 관한 것이었답니다. 17일 갑자기 돈 갚더니 잠수 탔는데 20일 이런 사건 생겼다 연락 받았어요. 이 친구분 20만 원 정도 그 전에 또 빌린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주변에 아무튼 채무 관계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지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었던 양 씨. 그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건 결국 돈 때문이었을까요? 실제로 양 씨는 민우 씨의 신용카드만 사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잘못되고 나서 대출이 실행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 대출을 받으려고 피해자 핸드폰에서 네, 맞아요. 이게 핸드폰이 패스워드 내는 게 없었어요. 모든 게 지문으로 다 해결이 됐었어요. 사건 당일 민우 씨 계좌에서 전액을 이체한 그는 이틀 뒤 숨진 민우 씨의 지문을 이용해 6천만 원의 비대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뒤 양 씨는 1,4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지난 28일 양 씨는 강도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양 씨가 우발 범행을 주장하는 이유는 형량 때문일 거라 짐작합니다.
계속 우발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감경 목적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고요.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해버리면 경우에 따라 사형 선고까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감경받기 위해서 혹은 정신적인 이런 감경 사유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도 다정다감했던 민우 씨. 그래서 지금 그의 빈자리는 더 크기만 한데요. 지금은 핸드폰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와의 주고받았던 그리움을 다시 찾고 싶은데 그거를 보려면 드래그해서 보려면 그 살인자와의 그 내용을 다 봐야 되니까. 소소한 일상을 나눴던 가족들의 대화방엔 살인자의 거짓 메시지가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여전히 궁금합니다. 피의자와 일면식도 없다는 민우 씨는 왜 자신의 집에서 아픈 죽음을 맞아야 했을까요? 모든 의문이 풀릴 때까지 사건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